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사무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내 돈을 마음대로 함부로 찾지 못한다. 이게 함부로 찾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은행에서. 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 제도가 이제 몇 달 전에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이요? 예, 몇 달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항상 물음표거든요. 네. 이게 내 돈을 내 맘대로 왜 뽑게 못하는 건지.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공산주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흥분하지 마시고 몇 달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딱 제목만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일단 9월 말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보도 자료를 보면은 금융부나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 마련이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많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만든 제도이고요. 네.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보이스피싱이 요즘 너무나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게 저도 속을 뻔했다니까요. 이게 원래는 보이스피싱이 해외 뭐 국제 발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국제 발신 0000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오는데 예전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국제 발신 CJ 택배 뭐 이렇게 오니까 쳐다 안 보는데 요즘에는 국제 발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클릭을 해버렸다. 아고다. 아고다.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큰일 날 맞습니다. 뻔했어요. 요즘 그 스미싱이잖아요. 네. 그게 스미싱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인데 정말 성행을 합니다. 진짜 심각한 정도고요. 저도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와, 보이스피싱이 물론 제 눈앞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저도 몇 명을 봤고 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 7,700억 원이랍니다. 보이스 피해액이. 와, 말이 7,700원 진짜 큰 돈이죠. 거기에다 건수로 39,980건. 39,980건. 그러니까 3만 건이 넘게. 와.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근절하고자 미리 사전에 예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떤 제도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2023년부터 바뀌는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된 그 은행 금융업에 대한 제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방식이 대부분 어땠냐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 우리가 뭐 입금해주세요. 그럼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보면 ATM에다 입금한 다음에 바로 인출 안 되고 이런 지연 인출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그걸 근절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 그것들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돈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바뀌는 바람에 대면 편취. 또 이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사실 우리 만나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대면 편취형이라고 하면. 그렇죠.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고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거 좀 눈 뜨고 많이 지금 코 베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얘네들이 잘 속이는지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뀌었냐면 작년 전까지 2020년까지는 대면 편취랑 그 계좌이체가 비슷했어요. 그 전에는 계좌이체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오히려 22,000건이 대면 편취예요. 오히려 10,000건 이하로 몇천 건만이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편취에 대한 거를 지금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생각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제도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ATM 입금 한도 축소입니다.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ATM으로 입금하는 한도를 1회에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입금하는 거 있잖아요. 무통장 입금하는 거 5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한도도 3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졌죠. 한 번에 50만 원밖에 못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생활비 이런 것들도 뭐 40만 원 그런 거 아니고 네. 일단 우리가 뭐 모바일로 하거나 네.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원래랑 네. 똑같아요. 네. 다만 무통장 입금하는 거 있잖아요. ATM에다가 카드 없이 카드 없이 이제 그냥 무통장 입금하는 휴대폰 번호나 번호나 이제 그냥 무통장 입금하는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식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은행에 달라지는 점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네.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안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 그렇대요.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되네요. 네, 많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오픈 뱅킹 신규 가입 시 3일 동안 이용 한도를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고 네. 그 계좌로 자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네. 비대면 계좌를 동안 오픈 뱅킹 시에는 3일간 자금 인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3일간 오픈뱅기 신규 가입의 경우에는 이용 한도를 1000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3일 거죠. 동안은 막는 막는 거예요. 거죠. 새로 개설한 계좌에서 네. 먹는 거를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처벌이 되게 손방망이 처벌이었어요. 네. 보이스피싱죄에 대해서 그것을 1년 이상 유기징역, 무조건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범죄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조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한 몇천만 원 정도로 그냥 입금하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멀쩡하게 일 잘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난이 있었어요. 자금난이 좀 있어가지고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상황이 네. 조금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이었고.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이제 대출 이렇게 알선해주는 전화번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본 거죠. 네. 근데 이분이 한 군데 딱 전화를 했거든요. 네. 한 군데 전화했더니 알아봤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화 와서 대출 알아보셨냐? 저희가 금리를 다른 데서는 11% 신용대출이었으니까 뭐 11% 해주는데 저희는 9% 해드리겠다. 그러다가 또 1시간 있다 또 전화 옵니다. 저희는 6.5% 해드리겠다. 뭐 그래도 계속 전화가 와요. 뭐 1시간마다 한 명씩 30분마다 한 명씩 계속 전화가 와서 대출을 알아봐드리겠다. 근데 이게 그냥 정보가 다 퍼졌구나. 우리가 한번 사이트에다가 글을 남기니까 정보가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한통속이었어. 한 군데서 전화를 이렇게 보이스피싱 번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곳에서 저희가 3.5% 해주겠다. 맨 처음에 12%부터 시작했는데 3.5%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혹하겠는데요? 혹하죠. 갑자기 네. 와 3%면 내가 하겠다. 그럼 대출 바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가 근데 이게 이렇게 싸게 하는 대신 수수료를 좀 냅니다.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래요. 먼저. 그래서 100만 원을 그럼 입금했대요. 바보 같죠?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낮은 대신 100만 원을 뭐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입금이 안 되니까 100만 원 입금하면 바로 즉시 그러니까 입금해준다고 그랬는데 입금을 안 해주니까 전화를 다시 했죠, 그분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결제가 안 나서 뭐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보증금 쪽으로 1,000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더 해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100만 원 날리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 그래서 1,100만 원을 입금하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와. 제가 좀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만 원을 잃어버릴까봐 1,000만 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럴 거예요. 1,000만 원. 주식도 100만 원 손해보면 손해보고 못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게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이분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연입니다.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사실은 한 푼도 못 받고 마음고생만 되게 오래 하고 그렇게 끝났던 사례가 있어요. 1,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자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대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꼭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들어봤을 때 큰 불편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보안과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으면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